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0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6%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과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기면서 좀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지금 친러시아 쪽 반군이라고 하죠. 네, 그런 세력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좀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러시아가 이제 침공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좀 위기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좀 하락을 크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완화가 되면서 장이 좀 반등을 했고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위기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어, 침공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시가 아직까지도 불안합니다. 네, 지금 상황 불안하고요. 그래서 섣불리 좀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좋아하기보다는 지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기사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좀 이 우크라이나 쪽을 침공하기 위한 준비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정상 국가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NSC 소집까지 하면서 네,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서방국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와중에도 어, 계속해서 이제 침공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압박감, 그죠? 네,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 이제 진짜 의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병력을 철수를 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위쪽에 있는 그 벨라루스 쪽이죠. 벨라루스 쪽을 통해서 침공을 계획을 하는 것인지 그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다리를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교량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그 야전 병원이라고 하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상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임시 병원을 또 이제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들을 이제 미국에서 포착을 하고 이렇게 침공을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대규모 전면전보다도 좀 신속하고 빠르게 부분적으로 좀 우크라이나를 크림 반도 병합대처럼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많이 불안한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장중에 갑자기 또 침공 소식이 나온다면 정말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조금 이제 체력이 길러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는 구간까지 왔는데 또 이제 전쟁 위기감으로 인해서 좀 많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점 라인은 점점 높이면서 그래도 코스피 자체가 크게 더 떨어지기보다는 좀 힘을 받쳐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지 전쟁 위기감이 이제 이 러시아와 미국의 또 정상회담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해결이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하나도 지금 양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쌍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네, 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위기감만 좀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둘 다 특별한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195원입니다. 그래서 1200원대로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환율 자체는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렴 패턴을 마무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나가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쪽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환율 자체도 반짝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또 그렇게 환율을 맞춰가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월봉을 보았을 때 한 번은 이제 1200원대 중반대로 이 환율이 한번 진입을 했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도 이제 다 보았고요. 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네, 크게 뭐 어, 많이 하진 않았고요. 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한 0.5% 정도씩 하락을 한 것 같고, 독일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네, 마찬가지로 1%에서 1% 정도, 네, 1%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 대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이 증시 움직임이 좀 크게 흔들릴 것 같고요.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대로 진입했다가 그래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1.9%대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좀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지금 상황 정도면 뭐 크게 증시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설명드리고요. 바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650원 상승해서 9.79% 상승했고요. 18,5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금요일에 굉장히 두산중공업이 좀 많이 반등을 해줬고요. 10%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락분을 다 메우기에는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두산중공업이 또 연 며칠 반등을 해주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도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일별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의미가 있죠. 989만 주.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해서 500만 주를 크게 넘지 못했는데 요때 이제 급락을 할 때 한번 거래량이 한번 실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와중에서 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좀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분을 꽤나 많이 메워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이, 두산중공업 하나만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지금 원자력 테마 모두가 이렇게 또 힘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원자력 테마에 좀 수급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한전기술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13% 정도 상승을 했었네요. 그래서 이전에도 두산중공업이 급하게 올라갈 때도 두산중공업 하나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이제 원자력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대선이 곧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국내 원자력 업계들이 또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탈원전을 폐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촉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이제 그 탈원전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국내 원전 종목들도 하나 둘씩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3월 이후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의미 있게 반등을 해주었고요. 차트 일봉으로 먼저 보게 되면 완벽히 지금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보던 17,400원 요 박스권 하단 라인을 깼었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깼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저점을 한번 찍고 바로 3일 만에 이렇게 양봉 3개를 만들어내면서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해주었고요. 사실상 저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거의 2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에서 혹시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했고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박스권 회복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에 이 하단 라인을 회복을 해주었고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궤도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참에 이제 좀 더 상승을 해서 241선까지 좀 회복을 해준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에는 21선을 좀 강하게 뚫어내면서 좀 단기간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V자로 지금 거의 뭐 하락분을 다 메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쌍바닥을 조금씩 저점을 높이는 식으로 그리면서 진행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 과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구간을 뭐 어떻게든지 채우는지 그 과정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를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상증자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유상증자 신주 상장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가질 때까지만 해도 차분히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이런 구간은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처럼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깼을 때는 사실 잠깐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때 매수하는 것이 좋았었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안전하게 계속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이제 위험을 추가를 해서 분할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에게 두산중공업을 언제 매수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를 해서 뭐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가격은 상당히 이제 싼 구간에 속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일봉은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여기서 고를 한번 파고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양봉이 떴을 때 좀 이제 쭉쭉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이 의문구름을 돌파를 해줄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런 대외 정세가 완벽하게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야권 단일화죠. 그쪽에서 이제 결렬이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그 탈원전 폐기하는 방향으로 좀 더 유리하게 가는 방향으로는 조금 저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도 조금씩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탈원전 폐기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없고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결국에는 유상증자 잘 마무리했고요.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 채무를 좀 이제 상환을 많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채무 상환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신용 등급도 이제 상승될 전망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부채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2년 안에 그런 채권단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평가가 좋게 되고 있고요. 그동안 뭐 사우디 1조 수주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수주건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수주에도 오르지 못했던 이유들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다 청산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다 올라갈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만 좀 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월봉 보시면은, 월봉도 결국에는, 2월 월봉이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꼬리 달아서 20월봉선 추세 살리면서 바로 올라가줬고요. 우리 이 월봉 하단 라인도 회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깊은 상승이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반등을 해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쌍바닥을 찍던 아니면 횡보를 좀 하던 아니면 V자로 좀 더 올라가던 뭐 그런 과정은 결국에는 그 세력 마음대로 움직일 거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두산중공업과 그다음에 세계적인 트렌드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정책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1차 상승, 2차 상승, 이제 3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사실 거의 뭐 6개월 이상을 또 기다렸고요. 네, 거기에 맞는 또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를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이제 26만 주 매수를 했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5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또 이제 금융 투자가 42만 주를 매도하면서 계속해서 금융 투자는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상증자 신주 상장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결국에는 뭐 다시 매수 전환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체는 매수로 잡혔죠. 기관 수급이. 그래서 그 수급을 보니까 보험과 투시는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요. 확실히. 기타 금융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60만 주 가까이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틀 동안 또 100만 주 가까이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했고요. 네. 이때 이제 뭐 청약이 끝나고 나서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로 전환을 해서 이 차익 실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바로 불식시키는 그런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하게 오히려 더 매수가 나왔고요. 청약을 했다라고 해도 네,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연기금 투자자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미래를 보고 지금 원자력 쪽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연기금 투자자가 이렇게 네, 친환경 에너지이기도 하죠. 두산중공업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통 크게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가는지 또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연기금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그 누적 수급도 한번 나중에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급 다 보았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는 결국에는 최대치로 늘려놓았다가 네, 마지막에 3월 4일에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교환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차 잔고는 상환이 되고 있지만 공매도 잔고는 딱히 상환이 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아놨다가 미리 고점에서 네, 2만 원대에서 공매도를 쳐놨던 그런 물량들을 이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신주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가 뭐 얼마나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네, 합병 신주가 발행될 때 1,000만 주 정도를 한 번에 상환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 사례를 보았을 때도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공매도 거래량 자체는 계속해서 네, 100만 주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이제 1 거래량 대비해서는 80만 주 정도면 1 공매도 거래량은 한 공매도 비율은 한 10% 안쪽으로 될 것 같고요. 네. 비율 자체는 그래도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공매도가 주가를 좀 많이 누른다기보다는 이제는 공매도 잔고를 쌓을 만큼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공매도 잔고가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상환이 되는지 네, 그런 것들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월 20일이기 때문에 3월 4일까지 거의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주도 채 안 남았죠.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거래일로 따지면은 이제 한 10일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곧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3월 4일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또 좋은 방향으로 네,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두산중공업이 지금 고를 파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물량을 정리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들 분께서 뭐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장이었고요. 네, 이게 전쟁 위기감으로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손실을 머금고 좀 매도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팔 때 어떤 이유로 팔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이유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장이 이제 반등을 할 때는 분명히 성장주, 미래 비전, 산업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네, 에너지 쪽에 이제 트렌드가 확실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 다음에 원전 에너지 쪽으로 그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관심을 받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증시가 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장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차장고도 지금 계속해서 상환이 되고 있었죠. 공매도 잔고는 상환이 되고 있지 않았지만 대차장고는 계속해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량이 또 260만 주, 체결은 7만 6천 주. 그래서 대차장고가 이제 거의 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상환이 많이 되면서 대차장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600만 주까지 대차장고가 감소를 했고요. 예, 단기간에 이제 1,000만 주 이상 대차장고가 줄어들면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공매도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대차장고를 통해서 공매도를 더 늘리기보다는 공매도를 유지를 해놓고 3월 4일에 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을 하고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본주를 누르는 방향은 뭐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만약에 조금만 이제 앞으로 공매도 칠 이유가 더 있다면 이제 신주인스권 증서 워런트 상장에 대해서 좀 공매도를 미리 쳐놓고 신주를 상장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이미 그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공매도를 쳐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공매도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상승 같은 경우는 외국인 추적 물량은 27만 주 마이너스였는데 네, 또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요. 7천 주 정도. 그래서 외국인은 지분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멈추고 오히려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도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연기금 투자자가 크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네, 두산중공업이 강하게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 21일부터 해서 그 두산중공업의 합병 신주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누적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500만 주를 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138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870만 주를 매도했고요. 근데 이 기간 수급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가 그 중에 1790만 주죠. 거의 1800만 주를 매도했고요. 엄청나게 많이 매도했죠. 그래서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한 그런 매도량과 그 다음에 이전에도 많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졌었고요. 나머지 이제 보험, 투시는 오히려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도 좀 매도를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금융투자, 그죠? 기금 투자죠. 연기금 투자. 연기금 투자자가 네, 이 7월 21일부터 신주 상장이 지금 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수급이 730만 주를 순매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네,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전체에서는 사실 연기금 투자자가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종목 위주로 좀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두산중공업이 좀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우리도 네, 그걸 믿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의 1WR, 네, 이게 워런트 증권이고요. 신주인수권 증서죠. 부사채이긴 하지만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네, 없어지는 증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 만료되기 전에 신주 상장 교환으로 진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요 며칠 동안 지금 이 1WR도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본주보다 좀 많이 크게 변동폭이 큰 종목 중에 하나고요. 2,780원을 찍고 지금 6,590원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최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고요. 네. 좀 통 큰 분들, 네, 간이 크신 분들은 이 저점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큰 수익을 얻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뭐 저는 워런트 증권 이런 좀 위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뭐 매매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변동폭도 크고 위험합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네,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2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어떤 세력이
어, 매수를 했다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래량도 평소 대비 꽤 많이 터졌고요. 네. 신주인수권 증서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신주인수권 증서를 대량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결국에는 신주인수권 교환을 통해서 행사 가격이 또 낮아졌죠. 리픽싱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 낮은 가격에 행사를 해서 또 이제 그걸 공매도로 교환을 하게 되면 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수익 구조가 두 번이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자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워런트도 이렇게 급하게 반등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리픽싱이 되었는데 보시면은 이 리픽싱 행사가 조정에 대해서는 네, 공시에 좀 이 식이 잘 나와 있는데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뭐 자세하게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잘 계산해서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조정가액을 이렇게 나왔고요. 원래는 조정 전 가액이 14,900원이었는데 조정 후 가액이 14,450원입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교환을 해서 14,450원에 한 주를 이제 그죠? 그 비율대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고요. 네. 어, 교환가액이 낮아지는 대신해서 이 전체 주식 수는 또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이제 2,600만 주였는데 뭐 2,690만 주 정도가 되었고요. 사실 크게 교환가액이 많이 낮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들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리픽싱 없습니다. 네, 1WR에 대해서는 마지막 리픽싱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4일 전에 그 나머지 교환 증권이 다 이제 행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3월 정도에 좀 많이 상장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해서 또 주가도 움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교환 가능 총 주식 수가 2,690만 주가 되었는데 이 중에 이제 두산 지주사에 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한 2천만 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 주 정도가 신규로 상장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픽싱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는데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는 이제 탈원전 철회가 이제 전기요금 절감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으로 뭐 천조 원 이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천조 원 이상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생산 단가가 좀 나와 있는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산 단가가 이전부터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이전에 2020년 9월 대비해서 지금 2022년 1월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생산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탈원전 정책. 근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전기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우리 정책은 전기로 인상이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기로 인상을 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한국 전력이죠. 그런 기업들이 또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서로 루즈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기사처럼 원자력 에너지 단가가 61.5원, 액화 천연가스 LNG가 206.2원 및 재생에너지의 절반 이하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을 때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 경쟁력 하락 및 국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원자력에 대한 핵 폐기물 좀 치명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게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네, 그런 확률을 따진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확률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뭐 사고를 당해서 네, 죽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 고기 뭐 그런 발암 물질이 나와가지고 죽을 확률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네, 살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치명적인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그런 치명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분명히 의의는 좋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기료 단가가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기사도 그런 의의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너지 믹스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원전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원전이 이제 수소 경제에도 필수적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원자력 유리해서 이제 제4의 수소를 상용화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최대 원전 업체가 이제 연내 수소 생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SMR을 통해서요. 원전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영국, 프랑스도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두산그룹이 또 이제 원전을 통해서 네, 그런 수증기를 활용해서 새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비용이 낮고 탈탄소 양립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레이 수소는 당연히 이제 네, 생산 단가는 낮지만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온실가스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레이 수소에서 제조 과정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CCUS인가요? 그런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한 수소가 한번 이제 정화를 한 게 블루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생산 단가가 2달러 이하로 네, 1kg당 생산 비용이죠. 굉장히 이제 경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인데요. 그린 수소는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가가 비싸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린 수소와 네 그렇게 그린 수소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우리는 지금 이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지를 핵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산화탄소와 그다음에 메탄가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구 온실가스가 나오면서 지구 온난화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스를 빨리 없애자는 차원에서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건데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의 그런 전기 수요가 줄어들기는커녕 이제는 자동차를 모두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전기가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네. 이전보다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 전기를 모두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뭐 분리수소 이런 것도 좋지만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구 이 환경적 측면에서는 원자력 그 에너지보다 네 결국 가스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분리수소도 결국에는 환경 오염 물질이 가스로 나온다는 거고요. 원자력은 그냥 이제 핵 폐기물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이제 그린 수소까지 생산을 한다면 네,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에 대한 그런 많은 에너지의 수요를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네, 수소를 네, 원전을 통해서 또 생산을 하고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데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간 매개로 네, 원전을 집어넣으면서 네, 에너지 믹스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 이제 EU에서도 원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미국, 뭐 영국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K 텍소노미가 이제 수정이 되느냐
마느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 왈가왈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내 원전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월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네, 그런 관심에 맞게 두산중공업도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원전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 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전기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 원전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원전 에너지에 대한 아주 낮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R&D를 진행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 방향이. 네, 그래서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강조를 드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요. 네, 저도 계속해서 두산중공업 혹시나 더 내리면 계속해서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